LA가 폭발 직전입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는 보도자료 때문이었죠. 30년간 유럽 축구만이 진짜라고 믿어온 베테랑 칼럼니스트는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메시, 호날두를 제쳤다고? MLS는 퇴물 리그, 아시아 선수는 마케팅용이라던 그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수천 명의 팬들,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소니마니아라는 외침. 과연 그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독일의 원로 칼럼니스트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의 칼럼니스트죠. 66세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신문사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신문사에 들렀습니다. 오랜 습관이죠. 편집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한스 선생님, 이 보도자료 좀 보세요. 편집부 직원이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보도자료였어요. 하지만 제목을 읽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 저는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편집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메시, 호날두를 제쳤다고? 이건 과장된 통계야. 저는 보도자료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넘게 축구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축구야말로 진정한 축구 아닙니까?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에요. 그들의 유니폼 판매량을 누가 넘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손흥민이라고? MLS에서 뛰는 선수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MLS는 제가 늘 퇴물 리그라고 불러왔던 곳이에요. 유럽에서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돈을 벌러가는 곳이죠. 그런 리그의 선수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어요? 아시아 선수는 마케팅용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숫자 장난치는 거지.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시장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지 선수에 대한 맹목적 지지, 과장된 통계, 이런 것들 말이에요. 편집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야.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면 다들 따라하는 거지. 저는 보도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메시와 호날두의 아우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통계 조작이야. 아니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데이터를 전 세계인 것처럼 포장한 거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럽 축구의 자존심이 아시아 선수 하나에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자료는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 이 불편한 진실이 정말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저는 신문사를 나서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그 보도자료를 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때 후배 기자 클라우스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스 교수님, 안녕하세요. 클라우스는 40대의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가진 기자예요.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 저널리즘을 전공했던 학생이죠. 클라우스, 무슨 일인가? 그 손흥민 유니폼 건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미국으로 가세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시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클라우스, 자네 정신이 나갔나? 내가 왜 그런 걸 확인하러 가야 해? 교수님, 평생 숫자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측만 하고 계세요. 클라우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숫자보다 현장이 증명합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66세의 나이에 미국까지 가서 축구 경기를 보자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MLS 경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클라우스 교수님, 확신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지금은 편견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편견이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결정을 내렸어요. 알았다. 가보겠어. 정말요? 와, 교수님 멋지십니다. 클라우스가 기뻐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왠지 제가 져서는 안 될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는 과정이 꽤 번거로웠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었어요. 게다가 목적인지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시아 축구가 유럽 축구를 앞설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손흥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활약, 아시안컵 성과, 그리고 최근 LAFC로의 이적까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훌륭한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니폼 판매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나서는데 태극기를 든 응원단까지 보였어요. 마치 월드컵이라도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LA 공항에서 이런 광경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도 길거리 곳곳에서 손흥민 관련 광고와 현수막들을 봤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는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드디어 LAFC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유럽 축구만 봐왔던 제게는 낯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경기장 앞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입장 게이트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한 선수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건가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제 옆에 앉은 미국인 남성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손흥민을 보러 왔어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 선수 정말 대단해요. 제 아들이 완전 팬이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선수를 보러 아들과 함께 경기장에 온다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떨렸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관중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런 열기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나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전반 25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어요.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치고 그리고 오른발로 완벽한 슛을 날렸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거든요. 디스 이즈 소니마니아? 캐스터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소니마니아?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후반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서 동료의 골을 도왔거든요.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거죠. 관중들은 미쳤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관중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손흥민을 계속 부르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챔스 결승 못지않은 열기라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평생 봐온 유럽의 어떤 경기와 비교해도 이 열기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손흥민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이 선수가 정말 메시나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그냥 현지 팬들의 열광일 수도 있거든요.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믿어왔던 제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유럽 축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열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뭔가 더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경기장 안의 기념품 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부터 이상했어요. 기념품 숍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마치 인기 맛집 앞 같았습니다. 뭘 사려고 저렇게 많이 몰렸지? 저는 궁금해서 줄 맨 뒤에 섰어요. 앞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사려고 줄을 서세요? 손흥민 유니폼이요. 오늘 골 넣었으니까 꼭 사야죠.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모두 매진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다 팔렸어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와요? 다음 주에나 새 물량이 올 예정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저는 놀랐어요. 한 경기 끝나고 유니폼이 전량 매진된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선수 유니폼을 사는 팬들이 있었거든요. 저기 이 유니폼에 손흥민 이름 새겨 넣을 수 있나요? 한 젊은 남성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은 $20예요. 좋아요, 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없으니까 다른 유니폼에 그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이래요. 유니폼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들이 다 나가거든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텅 빈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모두 매진되어 있었어요. 머플러, 모자, 키링까지 모든 게 없었습니다. 저는 기념품 숍을 나와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 인기라면 정말 유니폼 판매 세계 1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행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문득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름표를 보니 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관광 상품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물론이죠. 저희 여행사 최고 인기 상품이에요. 린다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날이면 한국행 항공권 관광 패키지가 동나버려요. 정말요? 네, 특히 한국 관광 상품이 인기가 많아요. 손흥민 고향 춘천 여행, 그가 다녔던 학교 견학 투어까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수 한 명 때문에 관광 상품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요즘은 한국어 수업도 인기예요.
손흥민을 보고 한국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린다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요? 손흥민 효과는 정말 대단해요. 저희 매출이 작년 대비 2배로 늘었거든요. 2배요? 저는 경제학자 출신답게 그 숫자에 주목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선수 한 명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린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여행사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기념품 숍에서 본 전량 매진, 여행사에서 들은 2배 매출 증가. 이 모든 게 손흥민 한 명 때문이라고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말이죠.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손흥민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량 매진된 기념품, 2배로 늘어난 관광상품 매출. 이런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어요.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는 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LA 한인타운을 찾아갔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정말 현지 한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거든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싶었어요. 한인타운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손흥민 사진과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거든요. 식당, 마트, 미용실까지 모든 가게에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박간의 한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큰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문득 이 사장님과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어요. 어서 오세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박 사장이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나이 드신 분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장사가 잘 되시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요. 손흥민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2배는 늘었어요. 특히 손흥민 경기 있는 날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죠. 2배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린다 여행사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치였거든요.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손흥민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요. 박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손흥민이 단순히 매출에만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자 박 사장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 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30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손흥민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냥 아시아에서라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다고 말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가 학교에서 손흥민 할아버지 나라에서 왔다고 자랑한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나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우린 이제 어깨 펴고 삽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30년간 이민자로 살아온 고단한 삶. 그리고 손흥민 덕분에 느낀 자부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박 사장과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줬거든요. 식당을 나오면서도 박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린 이제 어깨 펴고 삽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봐요. 유럽 축구가 최고라고, MLS는 퇴물 리그라고, 아시아 선수는 마케팅용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깊었던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고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선수의 유니폼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가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과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손흥민 유니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운명처럼 제가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CNN에서 특별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 공식 확정.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최신 스포츠 마케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있는 일로 글로벌 축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NN이 거짓말을 방송할 리는 없죠. 저는 급히 다른 채널을 돌려봤어요. BBC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현상,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다. BBC 리포터가 런던에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런던 토트넘 팬샵에서도 여전히 손흥민 유니폼을 찾는 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가 LAFC로 이적한 후에도 말이죠. 저는 스페인 언론도 확인해봤어요. 다이에리오 AS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 메시 호날두 시대의 종료를 알리다. 스페인까지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메시와 호날두의 본고장인 스페인에서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레키프,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독일 키커까지. 유럽의 모든 주요 스포츠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미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소니마니아, 글로벌 아이콘의 탄생. 손흥민 효과, 스포츠를 넘어 문화 현상으로. 새로운 글로벌 스타의 등장, 손흥민이 세상을 바꾸다. 소니마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정식 용어가 된 것 같았어요. 경기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캐스터의 즉흥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30년간 칼럼니스트와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틀렸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메시와 호날두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 축구만이 진짜라고 믿었죠. MLS는 퇴물 리그라고 무시했고 아시아 선수들은 마케팅용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모든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다시 뉴스를 봤어요. 이번에는 경제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손흥민 브랜드 가치 10억 달러 돌파 예상.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업계 아시아 시장 재평가 중. 손흥민 효과로 LAFC 구단 가치 30% 상승.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이 수치들은 놀라웠어요. 한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칼럼들이 떠올랐어요. MLS는 퇴물 리그, 아시아 축구는 수준이 떨어진다. 유럽만이 진정한 축구다 같은 글들 말이죠. 모두 틀렸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던 거죠. 차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CNN, BBC, 스페인 언론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제가 뭘 더 부정할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정말로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말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생 믿어온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를 확정 보도한 바로 그 순간, 런던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 스포츠 섹션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토트넘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으로 추락. 손흥민 없는 토트넘 연패 행진 지속. 토트넘 팬들 손흥민 복귀 요구하며 시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토트넘이 하위권까지 떨어졌다고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후 토트넘의 성적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 후 리그에서 단 2승만 거두며 강등권까지 내려앉았다. 강등권이라고요? 유럽 최고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말이에요. 저는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팬들의 댓글들이 처참했어요. 손흥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손을 보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데려와, 제발.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된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소중한 선수였는지 이제야 알겠냐?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고 모든 걸 잃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손흥민은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데 그를 떠나보낸 토트넘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니요. 그때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국은 어떠세요? 클라우스, 자네도 토트넘 소식 들었나? 네, 충격적이죠. 손흥민이 떠난 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어요. 클라우스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저도 런던에 있는 동료 기자한테 들었는데요. 토트넘 구단 가치도 30% 넘게 떨어졌다고 해요. 30%요?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이건 심각한 수치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도 절반으로 줄었대요. 손흥민 유니폼을 사러 왔던 아시아 관광객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였어요. 클라우스, 이게 바로 현실이야. 손흥민 한 명이 팀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거지.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 더 놀라운 건 LAFC 쪽 소식이에요. 뭔데? 손흥민이 온 후 LAFC 시즌 티켓이 완판됐대요. 그것도 역사상 최초로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토트넘은 추락하고 LAFC는 상승한다고요? 구단 가치도 40% 넘게 올랐다고 해요. 손흥민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클라우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LA 현지에서 축구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말 이 도시가 축구 열풍에 휩싸여 있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토트넘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토트넘 감독 경질 요구 시위 격화. 토트넘 주가 연일 하락세. 손흥민 없는 토트넘 정체성 상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체성 상실이라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 자체였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 영상도 봤습니다. 많은 팬들이 울고 있었어요.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 우리는 손 없이는 안 돼. 이건 토트넘이 아니야. 이런 절규들이 영상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손흥민은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 그를 잃은 토트넘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니요. 그때 클라우스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정리해보니 이런 거예요.
손흥민을 잃은 팀은 몰락했고 손흥민은 세계를 얻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놓쳤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어요. 반대로 손흥민은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상징적이었거든요. 유럽 축구의 자존심이었던 토트넘이 몰락하고 제가 무시했던 MLS에서 손흥민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니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축구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던 거예요. 토트넘의 몰락 소식을 접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칼럼니스트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빈 문서를 열고 제목부터 썼습니다. 내가 틀렸다 마이너스 손흥민과 새로운 축구의 시대.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럽 축구만 진짜라고 믿었다. 첫 문장부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편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30년간 나는 확신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만이 최고의 무대라고. MLS는 퇴물들이 돈이나 벌러가는 곳이라고 치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시아 선수들은 마케팅용이라고 생각했다. 현지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업적 도구 정도로 여겼다. 이 문장을 쓰면서 박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눈물과 우린 이제 어깨 펴고 삽니다. 라는 말이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아들이 세계를 흔드는 걸 보았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손흥민 때문에 축구 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LAFC 경기장에서 목격한 열광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못지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뜨거웠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This is 소니마니아? 라고 외쳤던 캐스터의 목소리, 관중들의 함성, 모든 게 진짜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전량 매진되는 걸 봤다. 사람들이 다른 유니폼에 그의 이름을 새겨 넣으며 추가 돈을 지불하는 것도 봤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여행사 매출이 2배로 뛰었고 한인타운 식당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손흥민 한 명 때문이었다. 린다와 박 사장의 증언이 떠올랐어요. 숫자로 증명되는 확실한 변화들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쓰려고 했거든요. 30년간 이민자로 살아온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린 이제 어깨 펴고 삽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다. 박 사장의 말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CNN, BBC, 심지어 스페인 언론까지 모두 인정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 세계 1위를,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말이다. 이 부분을 쓸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가 평생 우상으로 여겼던 두 선수를 넘어선 일이었거든요. 동시에 토트넘은 몰락했다. 손흥민을 잃은 후 강등권까지 추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놓아준 선수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동안 말이다. 이 대조가 모든 걸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와 변화를 이끈 자의 차이를요. 나는 이제 안다. 축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럽만이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문장을 쓰면서 제 30년 칼럼니스트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MLS가 퇴물 리그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축구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리그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 선수가 마케팅용이라고? 편견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실력과 인격, 그리고 스토리로 세계를 감동시켰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소니마니아 앞에 무릎 꿇는다.
나 역시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현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이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독일 신문사로 말이에요. 제 평생 가장 솔직한 칼럼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LA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손흥민의 시대, 소니마니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스 밀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